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주치 닥터김입니다. 이번 영상은 중소시행시공사들의 상황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금리는 또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까는 모든 시행시공사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갈수록 경기는 더 모여지고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먼저 시행사의 상황에 앞서 금융시장부터 살펴보면, 지금 금융권에서는 초기에 공격적으로 취급했던 브릿지론과 중소형 시행사 PF 사업을 하반기 시장의 최대 리스크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부동산 PF는 약 14조 원 정도이고, 이 중 브릿지론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9조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중소형사의 브릿지론 익스포저 비율이 평균 19.3%로 대형사의 9.3%의 2배 이상으로 극히 이임수위가 높은 상황입니다. 또한 작년에 만기였던 브릿지론도 상당수가 본 PF로 전환되지 못한 상태고, 그러다 보니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만기 연장을 이어가온 상황이다 보니 부담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소형사의 브릿지론 부실이 예측되는 이유는 채무 불이행이 발생될 때 우선으로 변제받기가 힘든 상품이고, 중후순위 대출 비율이 대형사가 35.7%이고 중소형사는 72.6%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캐피탈사 같은 경우도 작년부터 이어진 분양시장 불황으로 부담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개발사업 일정이 변경이 되거나 지연이 됐고 재검토, 중단된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사례를 보면 올해 1분기 실적에서 부실이 예상되는 채권은 K캐피탈의 경우 1조 102억 원으로 지난해 말 8,330억 원에 비해 21.3%가 급증을 했고, I캐피탈은 작년 말 733억 원에서 267% 증가한 2,695억 원, M캐피탈은 59.5% 증가한 4,281억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체율 또한 지난해 말 1.25%에서 1분기에 1.79%로 상승을 한 상황이고, 그리고 개인 대출의 상환 부담과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저축은행에서의 부동산 대출 관련 연체액은 총 7,248억 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4배 이상 상승이 됐고, 이 중에서도 브릿지론 비중이 높은 게 문제입니다. 브릿지론은 본 PF로 이어져서 대출이 상환이 돼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렇게 금융시장이 악화되고 부동산 경기마저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소형사는 물론이고 대형 시행사들마저 현금이 부족해서 보유한 부지를 매각하고 브릿지론을 연장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본 PF를 진행하지 못하고 브릿지론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 그러므로 중소형 시행사들은 보유 현금이 더욱 말라가면서 현금 흐름이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공사로 넘어가서 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사들은 요즘 신규 주택사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4개월을 기준으로 올해 주택 인허가 실적은 1년 전보다 23.3% 감소한 약 1만 가구, 착공 실적은 6만 7천 가구로 같은 기간 43.2%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유를 보면 금융비용 확대와 공사비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주택사업의 수익성 악화가 가시화되면서 인허가 및 착공 실적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주 실적이 지난해 10월부터 연속적으로 하락을 했고 하락폭도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전국의 재개발 재건축 조합들도 마찬가지로 시공 선정이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사업성이 우수한 단지들에는 응찰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들에는 여러 차례 유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난 코로나에 이은 고금리 압박과 부동산 경기 침체,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잘나가는 중견 건설사들마저 줄도선 이익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내 부동산 시장에 중견 건설사들이 법정관리 신청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책임준공영 PF가 경색되면서 W건설이 법정관리 신청을 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과 건설업계 파업에 따른 공기 지연, 가파른 시중금리 상승까지 겹치면서 D건설 또한 부도를 맞았고, 올해 들어 H건설이나 D기업도 회생 절차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심지어는 일부 시공 현장의 경우 대형 금융회사가 분양을 책임진다는 식으로 투자를 권유한 뒤에 공사 중단으로 그 피해를 고스란히 시공사가 떠안았으며, 그걸 알면서도 금융사는 미상환 대출 채무에 대한 상환 압박을 가하면서 시공사는 이중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와 같은 건설사들의 줄도선 사태는 수분양자들에게도 고스란히 피해가 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되는 거죠. 물론 저금리나 부동산 시장 화랑일 때는 책준 PF가 시공사에게 안정적인 금융구조로 각광을 받았으나, 시장이 상황이 악화되다 보니 분양률 조조가 공사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되면 불가피하게 시공사는 자체 자금으로 책임준공이라는 계약을 이행할 수밖에 없고, 아니면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져서 증권사나 거대 자본 권력에 끌려다니는 신세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중견 건설사뿐만 아니라 대형 건설사들도 부도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융당국도 최근 부동산 신탁사의 책임준공 확약과 관련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데스크포스를 운영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리스크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 부동산 시장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